미국 기업에서 2020년 일본은 사라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2020년을 배경으로 넷플릭스에서 재난소설 일본 침몰의 TV 애니메이션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직후 1년의 자연재해가 일본을 덮친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해 일본 주변 섬들의 화산이 분화하고 지진 발생과 함께 일본 본토의 지진도 분화하게 된다. 에이 뭐야 낚였잖아. 아니요. 근데 이게 비단 애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나타날 거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발표되고 일본인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일본이 왜 침몰하냐? 망하라고 기도하는 거냐? 넷플릭스 불매하겠다. 부들부들대는 소리가 대마도를 넘어 독도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혼자 죽기 싫은지 후쿠시마 농산물로 전 세계를 피폭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 식품 수입 규제를 해온 유럽연합이 올해 안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그린피스는 태풍 이후 더욱 참혹해진 일본의 방사능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넷플릭스가 재난소설 일본 침몰의 TV 애니메이션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데빌맨 크라이 베이비의 유아사 마사아키가 10부작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으며 작품은 2020년 넷플릭스 독점으로 공개됩니다. 원작은 1973년 출간된 SF 소설로 코마츠 사쿄가 9년에 걸쳐 집필했습니다. 1974년 제27회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제5회 세이운상 일본 장편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일본 열도가 자연재해로 침몰하며 일본인 전체가 난민이 된다는 파격적인 설정과 탄탄한 줄거리로 많은 인기를 얻은 이번 신작은 유아사 감독과 사이언스 사루 스튜디오가 제작을 맡으며 일본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스토리는 2020년 도쿄올림픽 직후 1년의 자연재해가 일본을 덮친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 의해 일본 주변 섬들의 화산이 분화하고 지진 발생과 함께 일본 본토의 지진도 분화하게 된다. 재해가 덮친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는 4명의 무토 가족을 둘러싸고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2020년 일본 미래 최악의 시나리오 도쿄 등 3대 도시 대지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불과 7년 뒤인 2020년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인구 감소로 국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사회보장 제도는 끝내 붕괴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지진 위험에 원전 사고까지 더해져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20년 일본의 가상 미래입니다. 최근 주간 겐다이는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그리는 일본 미래 최악의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충분히 있을 법한 상황이라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녁 6시가 넘어선 시각 67세의 회사원 스즈키 씨는 도심에서 전철로 1시간 떨어진 집 근처 역에 도착합니다. 함께 개찰구를 통과한 사람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통근자들, 연금지급 연령이 70세가 된 이상 60대에도 일하는 것은 당연하게 됐습니다. 역에서 내린 그는 저녁 반찬거리를 사기 위해 마트에 들립니다. 10여 년 전 마트에서 쇼핑했던 사람들은 주로 30대에서 50대 주부였지만 이제 60대 이상 남녀가 중심을 이룹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타개하겠다더니 되려 물가만 올려놨습니다. 소비세는 15%까지 인상됐고 생활 필수품 가격은 크게 치솟았습니다. 스즈키 씨가 사는 곳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 텅 빈 유령 도시로 불립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몰려와 슬럼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빈집털이와 소매치기가 극성입니다. 7년 후 일본 회사원의 일상을 가상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2020년 일본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기인합니다. 특히 생산 연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2020년 일본 예상 인구는 1억 2,410만 명, 2010년에 비교하면 약 396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섬 중 시코쿠의 인구수와 맞먹습니다.
즉 지금 시코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라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고 일본 국내 경제 규모는 축소됩니다. 점점 불을 잃어가는 일본, 국가 재정은 악화돼 결국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 파탄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명기한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려고 추진 중입니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승격시켜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의 공격에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2020년 과연 아베 총리의 뜻대로 헌법 개정은 이뤄질까요? 정치 철학자 가야노 도시히토 교수는 헌법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7년 후에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지금보다 감소합니다. 헌법을 개정했다가 또다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헌법 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이들은 자위대가 국토방위를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생각할 수 있기에 헌법 제9조 개정을 지지하는 쪽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덧붙여 일각에서는 2020년 일본이 중국과의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점쳤습니다. 헌법 개정과 함께 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전 재가동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이 원전 사고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위험투성인 원전 재가동에만 돌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원전 재가동은 일본이 향후 지옥이 될지 천국이 될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오염 제거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얼마 전 도쿄전력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바다로 유출했다고 인정하는 등 방사능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은 안정화될지 몰라도 끔찍한 원전 사고를 재차 겪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2020년 일본의 위암 환자 발생률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의학 박사 에다 아카시는 50세 이상의 일본인 80%가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인 피로리균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2020년 위암 환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일본 미래 시나리오들은 지금부터라도 손을 쓴다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본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지진입니다. 일본은 반드시 올 것으로 예상하는 난카이 대지진이 당장 일어날 경우 그 피해액은 220조엔으로 추산합니다. 하나로 약 2,500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만약 7년 뒤인 2020년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더 커질지도 모릅니다. 고령자들이 많아져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지고 사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2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열도는 보다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상태가 됐습니다. 또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권을 포함하는 광범위적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나라 존폐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그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재앙은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장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일본의 재앙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과 관련해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후쿠시마 지역을 강타한 직후 홍수가 난 일본 내륙의 주택가와 특히 강물에서 방사능 물질 세슘의 농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현지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이 방사능에 오염된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갈 것이고 이웃나라인 대한민국에도 심각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이 일본을 강타한 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나미에 지역을 흐르는 다카세 강이 범람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특수 드론을 띄워 이 일대 방사능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강 위쪽에는 놀랄 정도의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일대에서 검출된 방사성 신호는 초당 1800에서 2300개, 일본 정부가 접근을 금지하는 방사능 위험지역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신호가 1500개인 것과 비교해 최대 5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일본 정부가 인정했던 지역에서 왜 갑자기 방사능 농도가 치솟았을까요? 흙이나
나무에 쌓여있던 방사능 물질이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에 쓸려와 강물을 오염시켰고 그 강물이 범람하면서 주변까지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근처 숲에서 측정한 방사능 농도는 시간당 9 마이크로시버트로 강물 범람이 있기 전인 2017년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린피스의 원자력 수석 전문가 숀 버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우가 빠르게 방사능 물질을 강 아래로 쓸려내려서 오염되고 또 재오염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해양 오염입니다. 방사능 농도가 높아진 강물이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러들면서 바닷속 방사능 물질 농도도 높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앞바다와 맞닿은 아부쿠마강 하구에서 이번 태풍 이후 확인된 세슘 농도는 3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EU는 일본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 식품 수입 규제를 해온 유럽연합이 올해 안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EU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농산물 식품에 적용해온 수입 규제를 연내에 풀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EU 행정부 수반격인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이 지난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유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미야기현 등 후쿠시마 원전 재해지역과 그 인근에 생산되는 농산물, 식품 일부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검사 증명 대상은 후쿠시마현의 수산물이나 대두, 미야기현의 수산물, 이와테현이나 이바라키현에서 나오는 버섯류 등입니다. 요미우리는 사실상 수입 규제라며 검사 증명의 필요가 없어진다면 현재보다 수출이 용이해져 일본 사업자들의 판로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부과하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 홍보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자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내년 올리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도 식자재 공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것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4월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패소 이후에도 이를 한국 측에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EU 정상들과 만나 WTO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요시아키 당시 환경상은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도 안전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며 바다의 방류에 희석시키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또 마스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도 미래에 영원히 물을 넣어두는 것은 무리라며 처리를 해서 자연계 차원의 기준을 밑도는 것이라면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해양에 방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 우려는 사라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오염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를 완전히 걸러내는 기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 계획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 정부에 질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사람들도 결국 일본 정부를 버리기 시작한 현재 상황, 일본 반응, 아베 정부 제발 국민 말 좀 들어라. 그리고 대한민국 마스크 기술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버린 현재 상황이란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세계적으로 위험이 닥친 가운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젠 일본 국민들도 일본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사실 일본인들 하면 본인들의 목소리를 잘 밖으로 내지 않는 이런 국민성으로 유명한데 이제 이런 다양한 상황 때문에 뭔지 아시죠? 다양한 상황이란 게 말하지 않아도 아시죠? 네. 일본 국민 사이에서 이 2020 도쿄올림픽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 스포츠 니폰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날 하루 동안 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총 890명이 답변한 이 설문조사에서 도쿄올림픽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77.8%였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내놓은 사람 중 또 509명, 즉 57.2%는 도쿄올림픽을 아예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통계적으로 10명 중 8명은, 즉 10중 8구는 도쿄올림픽을 당장 취소 혹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연기 의견을 내놓은 사람들은 만약 일본에서 겪고 있는 이 다양한 위협적인 상황이 마무리가 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세계에서 위험한 상황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위험 부담이 크다. 모든 선수와 관객이 불안하지 않게 즐기기 위해선,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선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현재 세계에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을 국가는 우선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의 의견을 둔 사람들이 일본에서 이 위험한 상황이 종식되더라도 라는 이런 이프문을 깔고 가는데요. 현재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일본 다음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많은 상황에서 이 위험한 상황 때문에 하늘로 소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노인 인구 비율 1위인 일본은 어떨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지금 알게 모르게 진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본 내에서 픽픽 쓰러지고 있을 이 노인 인구들이 분명 많을 것이고, 그리고 쓰러지고 있다고 한들 이 썩어 빠진 일본 내부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마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아베의 아베노믹스와 이 아베 정부의 올림픽을 약속한 시점에 개최하기 위함이죠.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83명, 약 21% 정도였는데, 그나마 가장 정신을 차리고 있는 일본 사람들 같네요. 맞죠? 뚜렷한 완치 방법이 없는 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것도 이 위험한 상황을 숨기기에 그저 급급한 일본이 진실을 숨기고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를 생각해보면 얘네가 양심이 있나 싶어요. 대지진 이후에도 해양에 방사성 물질들을 다량 배출해 왔고, 곧 또 배출했다고 하겠다고 하니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도 이젠 지겹습니다. 또 거기에 최근 크루즈 사태로 위험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은 또 완벽하게 치료된 사람의 수에 넣고 있어요. 이 세계보건기구에는 크루즈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 집계수에 넣지 말라고 주문을 해놓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또 집계수에 넣고 있는 이 이상한 방사능 오염 계산법은 어디서 도대체 배운 것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찌 되었건 이 양심 없는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이틀 전 14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앞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협력해서 이 위험한 상황을 막고 올림픽을 무사히 예정대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무관중이던 아예 실패하던 일본보다 강대국이 직접적으로 이 도쿄올림픽에 개입하지 않는 이상 이 도쿄올림픽은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개최된들 관중도 없을 것이고, 스포츠 선수들도 참가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이 아베의 선택은 이래도 잘못되고 저래도 잘못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일본 아베 정부가 잘못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이 세계적으로 위험한 다양한 상황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멋지고 칭찬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마스크 이야기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마스크 대란을 한 방에 날려버릴 기술을 개발해버린 것이죠. 바로 20번 이상 빨았어도 차단 성능이 유지되는 마스크가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바로 카이스트, 즉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님을 필두로 이 연구팀이 나노 섬유를 십자 모양처럼 직각으로 교차하거나 일렬로 정렬시키는 절연 블록 전기 방사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절연 블록 전기 방사법을 활용해 만든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세탁 후에도
필터 효율이 유지가 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멜트 브로운 필터는 섬유가 무작위로 얽힌 부직포 형태로 기공 크기가 천차만별이어서 작은 입자까지 차단하려면 기존 마스크에서 보셨듯이 여러 장의 필터를 겹쳐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공기 필터의 초기 성능을 완전하게 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죠. 기존 마스크는 섬유 표면에 형성된 정전기가 수분에 닿으면 사라지는 바람에 마스크를 착용한 지 일정 시간이 흐르거나 세탁을 하거나 물이 닿아버리면 필터의 효율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필터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번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님 연구팀이 만든 이 필터는 미세한 나노 섬유를 직각 교차시키거나 일렬로 촘촘하게 정렬해 만든 것으로 기공 크기가 작고 동일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덕분에 기존 필터보다 얇은 두께로 동일한 차단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고, 통기성이 좋아 기존 마스크 대비 훨씬 숨쉬기에도 편하죠. 이 마스크 제가 계속 저도 쓰고 있는데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구조 때문에 에탄올이나 비누로 여러 차례 세척해도 입자 차단 성능이 유지가 됩니다. 실제 이 발표에 따르면 연구팀이 필터를 비누로 20번 이상 손세탁하고 에탄올에 심지어 3시간 이상 담가놨는데도 필터 구조가 변하지 않고 초기 성능 대비 94% 수준의 성능이 유지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말한 이 KF80만 잘 써도, 이 마스크만 잘 써도 충분하다고 말한 이 상황에서 이번에 개발된 마스크는 4,0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굽혀도 KF80 이상의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용자들의 편의성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면 마스크 안에 필터를 넣어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필터당 10회에서 20회 에탄올 스프레이나 비누로 씻어 재사용하면 필터 2개에서 3개로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어요. 제대로 상용화만 되면 이제 배급제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마스크를 줄을 길게 서서 추운 날 손 비비고 기다릴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배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양인데요. 연구소에서 1시간에 폭 35cm, 길이 7m의 필터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를 하루 생산량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루 평균 마스크 필터 1,500장을 제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내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는데, 나노 마스크를 시판하려면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이 필요하지만 다행히 이 김 교수님 팀은 우선 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성능에 대한 인정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분명 좋은 아이템이고 사업을 하려고 하셨겠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좀 소비자 가격을 아예 찍어버려서 편의점이나 다이소 등에 좀 많은 공급을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나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으실 텐데 평범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약국에서 마스크 사려고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기다려도 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 유통 과정을 통해 가격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탄생한 이렇게 획기적인 제품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크게 빛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고 이과생들이 이번 이렇게 아이템이 개발된 것처럼 좀 더 연구에 매진하고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라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추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